여러분, 중국이 상하이를 단계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상하이는요, 중국의 경제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인구만 해도 2,500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그런데 그 인구가 있는 도시를 봉쇄한다. 그야말로 닫는다는 거 아니에요. 셧다운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로 차가 없어요. 완전히 문을 닫으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의 봉쇄령은 굉장히 독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버스든 지하철이든 택시든 아무것도 안 다닙니다. 사람들도 필수 생필품을 사는 인력만 잠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집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진짜 심각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봉쇄령은요, 충격을 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하이에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23일만 하더라도 938명이었거든요. 그것이 24일에는 1,592명이 되더니 25일에는요 2,269명, 그리고 26일에는요 2,678명까지 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한처럼 또 난리가 날까봐 사전에 봉쇄령을 내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상하이란 도시 자체가 중국의 금융,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푸동 지역 같은 경우는요, 증권거래소도 있죠.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금융회사가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최대의 수출입 항구가 이 푸동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나 바이오 자동차들도 이 근처에서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업무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상하이 거래소면요 세계 3위의 대형 거래소입니다. 이 상하이 거래소가 쉽게 말하면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느끼실 수 있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세계 최대의 항구는 당장 폐쇄하지 않습니다. 상하이 항은요, 물류만은 24시간 운영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류까지 막아버리면 충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도체가 괜찮을까 이런 우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스믹이라고 해야 되나요? SMIC 스믹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홍도 그렇고요. 이 근처에 전부 다 공장이 있거든요. 이 공장도 셧다운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수급 대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어떤
이 셧다운이 상하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전도 얼마 전에 셧다운을 했지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상하이까지도 이제 셧다운으로 가는 모양새죠. 예. 그리고 저기 연변 쪽에서도 셧다운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충격이 전체에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올해 5.5% 성장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표 5.5%도 이게 노력하겠다는 수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2021년에는 8.1%를 성장했지만 2022년 올해는요 5.5%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선전을 폐쇄하고 상하이를 폐쇄하면 여기에 대한 충격은요 경제 전반에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합니다. 적어도요 중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계속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요 적어도 6% 이상은 성장해야 된다. 아무리 적어도 5.5%거든요. 그래야지만 실업자가 덜 나고 성장의 어떤 틀 속에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5%보다 떨어지면 실업자가 생기고 그에 대한 충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모양새가 실제로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피해가 없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에게도 이거는 큰 피해가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보시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25.3%예요. 홍콩이 5.8%입니다. 이게 두 개 합치면 31.1%입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 비중이 31.1%라는 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중국이 성장률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충격도 고스란히 한국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5.5% 성장을 못하듯이 대한민국도 올해 목표치인 3.1% 성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경제 충격은 어떨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 상하이에 대한 봉쇄 조치는요. 비단 대한민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전 세계에. 그만큼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 제조업이든 아니면 어떤 기업의 어떤 제품이든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제조를 멈추면요. 세계 경제가 그만큼 더디게 갈 수밖에 없어요. 세계의 공장이 중국인데 중국의 심장이 상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하이에 어떤 그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올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말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수출마저도 상하이의 어떤 봉쇄령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요. 당연한 수순일지도 몰라요. 당연한 수순일지도. 실제 말입니다. 상하이 이러면 중국 경제 성장률의 3.8% 차지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5.5% 중에 GDP를 상하이가 3.8% 성장을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충격파 가히 짐작이 되시죠.
실제 말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상하이를 폐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1분기 내 혹은 2분기까지 우리 경제에 받을 수 있는 타격은 점점 커질 거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0.4%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충격은 더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여파는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무식하죠. 인구 2,500만의 대도시를 셧다운한다는 자체가 아마 중국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어디가 이렇게 셧다운까지 갈까요?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그에 따르는 경제적 폐해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클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